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의 주요 매체에 동화책 한 권이 소개되었습니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 감독 고이영 씨가 해녀를 취재하다 영감을 얻어 쓴 동화로 해녀 3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일본 전역의 서점에 놓여 많은 일본인들의 가슴을 울린 이 동화책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팽팽하게 논란이 되었던 해녀의 원조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린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조선왕조실록 숙종 28년, 탐라 순력도 1702년, 이건의 제주 풍토기 등에서 한국의 해녀, 잡녀에 대한 기록은 수차례 남아있습니다. 제주 해녀는 그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18세기 초 제주 해녀는 약 900명 정도였으나 20세기 초 중반에는 1만 300명까지 증가했으며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 고향을 떠나 일본과 육지로 바깥 물질을 나갔던 출항 해녀는 무려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녀는 오랜 세월 우리의 강인한 어머니자 누이로 연인으로 함께해왔는데요. 2016년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거두었죠. 제주라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녀의 기술과 지식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었으며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지속이 가능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를 받은 건데요. 해녀는 일반적으로 수심 5m에서 10m 정도까지 잠수하며 1분에서 2분 정도까지 숨을 참고 물질을 하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전설적인 대상군 혹은 상군의 경우 수심 20m까지도 들어가 최대 4분까지 숨을 참고 물질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고무옷도 없이 물소중이만 입고 잠수를 했는데도 말이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후 향년 86세까지 제주에 살며 70세 후반까지 물질을 한 양석봉 해녀의 삶이 알려지자 많은 외국인들이 감동했는데요. 그만큼 해녀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시점 프랑스 유수 언론에 일본의 잠수녀를 칭하는 아마에 대한 기사가 갑자기 지면을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이와테현 구지시의 작은 어촌에 해녀를 칭하는 단어인데요. 일본 여성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드라마 아마짱이 2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시 일본 내 해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작은 어촌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아마가 되겠다는 젊은 여성들까지 나타났죠. 당시 제주시는 제주 해녀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준비하던 참이었는데요. 유네스코 본사가 있는 프랑스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를 서두르게 되죠. 설마 했지만 역시였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나온 기사들은 일본 정부가 뒤에서 손을 쓴 것으로 일본은 한국 몰래 일본 아마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아마의 고향인 미에현을 중심으로 정부와 8개 현이 뭉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의 기원은 제주 해녀라고 말하던 일본 학자들까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해버리는데요. 아마의 역사가 3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유네스코를 공략했죠. 제주 해녀와 아마 모두 오랜 시간 존재해온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규모와 문화 측면에 있어 비교가 어려울 정도라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오늘날 기준으로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입니다. 한국은 4,500여 명, 일본은 2,100여 명인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 해녀가 지닌 기술 및 문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일본의 아마보다 훨씬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크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주술의식인 잠수굿, 물질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인 해녀 노래 등이 있는데요. 특히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성 공동체 문화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외로 진출해 해녀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제주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는 2019년 12월 기준 3,820명입니다. 2000년대 5,789명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해녀라는 직업이 고되다 보니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기존의 해녀를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만 하다 보니 현직 해녀의 연령도 60세 이상이 3,000명이 넘죠. 이렇게 독특한 문화를 가진 한국 해녀가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일본의 아마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니까요. 유네스코 등재 소식에 12살부터 물질을 해온 1950년생 김수자 해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멍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멍은 상군이라서 누구보다 멀리 그리고 깊게 자맥질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나 살아 생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걸 볼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김수자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녀들과 제주도민, 학계와 관광업계가 이 소식에 환호했죠. 그러나 제주 해녀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령의 해녀가 대부분인데다 30세에서 49세 해녀는 77명, 20대 해녀는 4명에 불과하거든요. 한편 제주 해녀에 한국인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챙이 넓은 중절모를 쓴 이 외국인은 제주 전역을 돌며 해녀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보도사진 작가 그룹 매그넘의 대표 작가 데이비드 알란 하비입니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최다 게재 작가인 그는 해녀를 보며 가장 처음 감명받은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4살의 해녀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물 밖에선 노인인 그들이 물속에서 어린 소녀처럼 움직이는 게 경이로웠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죠. 그는 해녀를 찍기 위해 성산, 우도, 김영, 종달, 하도 등 제주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해녀들의 웃음과 외로움, 친밀감에 담긴 삶을 포착했죠. 하비의 사진에는 진짜 해녀들의 삶이 담겨 있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비는 해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쓸쓸한 얼굴을 합니다. 그가 만난 해녀 중에는 50년 이상 물질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녀의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알게 된 그는 매 순간 한국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진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온라인 저널 프로프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매그넘 사이트 게재는 물론 사진집까지 발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채널인 만큼 한국 해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해녀 사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열광적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그의 사진에는 수십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며 수천 개의 코멘트가 달렸거든요. 어쩌면 해녀의 명맥이 끊긴 먼 훗날 그의 사진을 보며 해녀의 삶을 추측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해녀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 같습니다. 오래오래 해녀 문화가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